예, 안녕하세요. 근골계 재활연구 이번에 여섯 번째 학기이고요. 이번 학기에는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를 저 줄여서 그냥 SD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업데이트된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스캐플라 윙잉이라고 하고 있을 테고 공부를 좀 더 했다라면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라고 정정을 해서 알고 있어야 할 주제입니다. 자, 이 SD는 제 주 연구 분야이기도 해요. 주 연구 분야를 제가 오랫동안 수업은 안 하고 있었어요. 지겨워서 맨날 보니까. 그런데 이번 학기는 그냥 제 분야 한번 해보자 해서 SD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표는 2022년 키블러와 사샤의 논문 Current Views of Scapular Dyskinesia and Its Possible Clinical Relevance라는 논문입니다. 이 IGSPT라는 학회지는 임팩트 팩터가 높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 SCI인데 특이하게 심사비도 받는 학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좀 뭐랄까요? 새로운 컨셉이나 임팩트 팩터가 높지 않지만 새로운 각도를 제시하는 그런 연구들이 종종 나오는 학회지여서 재밌습니다. 자, 스캐플라라는 게 어깨와 팔 그리고 사실은 목까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잘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되는 뼈예요. 견갑골이. 자, 왜 그러냐? 어깨라는 건 우리 GH 조인트예요. 글레노이드와 휴머러스가 만나는 조인트를 일반적으로 숄더라고 하지만 공부를 조금 했다라고 하면 숄더의 움직임은 사실은 GH, AC, SC, ST 조인트가 복합적으로 움직일 때 정상적인 어깨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척추동물이고요. 척추에 팔이 붙어서 진화된 형태. 기존의 척추는 유지하면서 스캐플라가 붙게 되고 스캐플라와 연결된 팔이 움직이는 이게 숄더입니다. 그러면서 기립을 하게 되고 더 잘 버티기 위해서 스캐플라에서 이제 목뼈와 연결이 일어나게 되고 글쎄요 연결이 먼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스캐플라라는 게 어깨와 팔의 움직임 그리고 목의 움직임 또 이러한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라는 거는요 흔하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걸 아직까지도 어떤 진단한다?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건 우리가 의학적 손상이잖아요 손상이다라고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피지컬 임페어먼트 뭔가 움직임에 불안정한 비정상적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명확한 기전이 아직 논문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두 번째 이걸 갖고 있어도 꼭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학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conflicting findings 보면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SD라는 게 측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처치하는 것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SD라는 거 우리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요 사진은 여러분들 선배인 저희 차이과학대학교 정재호 박사님 지금 졸업해서 연성대 교수로 가 있고요. 그분의 이제 복싱 선수들의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에 관련된 연구 사진을 갖다 붙여왔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내릴 때 견갑골이 등 쪽에 안정적으로 붙어서 글라이딩이 싹 내려오면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견갑골이 가볍게 떠서 내려오는 문제 또는 많이 뜨는 문제 그러면 뼈라는 게 우리가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고 멀수록 불안정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지금 팔을 내리고 있는데 불안정성이 나온다.
그럼 견갑골을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깨나 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re stability가 떨어진다 라고 해서 그건 질병이 아닙니다. 다친 것도 아니고요. 다만 허리가 안 좋을 확률이 증가할 겁니다. 스캐플라 디스키니즈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목이나 어깨에 있어서 안정성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안정성이 떨어지면 다칠 확률, 근육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이 SD입니다. 그래서 스캐플라 디스키니즈라는 건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변화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스캐플라 디스키니즈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변화된 움직임 또는 변화된 위치,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용하던 스캐플라 윙잉이라는 거, 스캐플라 윙잉이라는 말이 훨씬 더 먼저 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스캐플라 윙잉이 맞다, 먼저 정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만 스캐플라 윙잉이라는 게 스캐플라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롱토라식 너브가 데미지를 입으면서 견갑골이 팔을 올리고 내릴 때 떠버리는 현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신경 문제다.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신경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견갑골이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가 진행된 게 실제로 견갑골이 뜨는 사람들, 윙잉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5%도 안 되는 인구만이 long thoracic nerve에 문제가 있고 95% 이상의 신경 문제가 없다라고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윙잉이 도대체 뭐냐 애매해진 거야. 그래서 근력 검사를 해보니까 전거근이 약하더라. 전거근이 약하니까 견갑골을 앞으로 뽑아주지 못하고 뒤로 떠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앞으로 뽑아주는 전거근 세라토스 엔테리어를 운동을 시키니까 견갑골이 뒤로 덜 튀어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스캐플라 윙잉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스캐플라 윙잉이 아니라 뭐 식스캐플라 또는 뭐 스캐플라 멜 포지션, 스캐플라 디스키네지아 이렇게 되면서 윌리엄 벤 키블러 요 학자가 켄터키의 숄더 서전입니다. 이분이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학문적으로 만들고 그 관련해서 논문들을 막 쓰기 시작하고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깨에 관련된 학자들이 이걸 동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라고 정의를 하자. 왜냐하면 윙잉이라는 건 뜬다라는 표현을 우리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게 뜨는 것뿐만이 아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견갑골의 위치나 움직임이 잘못된 걸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라고 하자라고 학회에서 약속이 된 게 2013년이에요. 물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또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학회에서 또 추가로 얘기한 게 뭐냐? 스캐플라 윙잉은 앞으로 신경의 데미지에 의한 윙잉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스캐플라 윙잉이라고 하면 신경 데미지에 의한 견갑골이 뜨는 형태. 다시 여기서 신경 데미지가 없으면 스캐플라 윙잉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제한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캐플라가 제자리를 버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신경이 데미지가 오면서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SD 클리컨 사인 미디얼 보더나 인피리얼 보더, 인피리얼 앵글 이게 내려올 때 뜨는 현상. 그래서 눈으로 보여요. 스캐플라가 엘리베이션 빨리 된다거나 뭐 내려올 때 뒤로 뜬다거나 이런 현상을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매클루어가 측정할 때 정상
노멀, 약간 비정상, 썰을, 완전 비정상, 아비어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물론 키블러도 나눴어요. 뭐 미디얼이 뜬다, 인피리어가 뜬다, 또 위로 간다, 정상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눴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애매해서 저는 학자로서 매클러의 3단계 구별법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는 손상이 아니고요. Patho-anatomical factor 예를 들어서 뭐 골절, 관절, A조인트 문제, 뭐 클레비클의 프랙처 이후에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거나 Pathophysiologic factor 머슬의 문제, 모로 컨트롤, 타이트니스, 뭐 스티프니스 견갑골을 움직이려고 하면 당연히 근육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팔을 올리고 내릴 때 일부러 견갑골의 팩마이너, 바이셉스 쇼테드, 수프라스파투스, 럼보이드, 트래피저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CNS가 근육을 신경을 통해서 자극시키고 움직임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모로 컨트롤에 문제가 생기면 스캐플라 주변의 근육의 액티베이션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움직임이 변형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을 자꾸 던지면서 특정 근육들이 피로하게 되고 피로한 근육들을 잘 못 쓰게 되고 모로 컨트롤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움직임의 변형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디빌딩을 목표로 한다면 근육이 멋지게 크게 튀어나오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 점수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게 되고 점수가 없는 근육은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서 점수가 안 되는 근육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잘 안 쓰면서 모로 컨트롤이 떨어지게 되고 수축을 잘 못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스캐플라 디스키네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야구공을 던진다든가 배구공을 때린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회전근개나 어깨 주변의 근육을 쓰면서 근육 하나하나들의 문제가 생겨요. 약해져. 예를 들어 회전근개가 굳어버리고 회전이 잘 안 일어나니까 그 회전이 견갑골이 오히려 스캐플라가 더 움직여야지 그 각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견갑골의 움직임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SD로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스캐플라의 리트랙터 프로트랙터인 세라토스 엔테리어, 롬보이드, 트래피지어스 이러한 근육들의 기능 문제, 컨트롤 문제로 인해서 왜 자꾸 공 던지면 이 근육들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데미지를 입게 되고 이걸 회복을 못하면서 움직임을 잘 못하게 되는 이걸로 인해서 견갑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SD가 도대체 왜 문제가 생기는 거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캐플라가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견갑골이 팔 특히 내릴 때 견갑골이 비정상적으로 뜨는 현상 이게 있다.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검사를 이것과 관련된 검사를 했을 때 진짜 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이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캐플라 디스키네시스에 문제가 없다. 그럼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캐플라에 대해서는. 물론 운동선수인데 어깨를 쓴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어깨를 어차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계속 접근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SD가 있다. 그런데 개선이 뭐 안 된다.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SD가 있다. 개선이 뭐 된다. 세라투스 엔테리어, 로어 트래피저스가 약해. 그러면서 견갑골 안정화 안 된다. 이렇게 연구의 배경으로 이렇게 있고요. 코어의 문제, 그리고 코어 근육들과 연결의 문제. 그러면 자 세라토스 엔테리어는 우리 익스터널 아블릭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코어 연결에서의 문제가
또 SD를 일으킬 수도 있고, 클래비컬 프랙처나 또는 스캐플라의 문제, 프랙처 등의 문제로 인해서 SD가 생길 수도 있고, 어깨 근육들이 약화돼서 근력 검사를 해서 문제를 발견해야 될 수도 있고, AC 조인트, SC 조인트 같이 어깨를 움직일 때 움직여주는 추가 관절들의 문제 또는 어깨 자체의 렉서리, 불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이것이 요인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머슬 타이니스, pectoralis minor, upper trapezius나 scalene, latissimus dorsi, posterior muscle, 타이니스뿐만 아니라 stiffness나 또는 기능 부전이 나오는 럼보이드 같은 근육, serratus anterior 같은 근육, 이런 것들을 같이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롬보이드를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롬보이드가 없습니다. 왜? 요거는 현재 근거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롬보이드를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부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롬보이드가 여기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롬보이드가 여기서 가장 키 근육이 될 겁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가 어떤 장비로 써서 제대로 나올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스캐폴라를 움직임에 있어서 잘못 쓰는 거야. 모터 컨트롤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신경의 문제, 롱 thoracic nerve나 spinal accessory nerve,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컨트롤을 못하게 되는 문제. EMG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근육에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스캐플라에 붙은 근육들이 떨어진다거나 디태치먼트가 일어난다거나, 자, 이렇다면 또 다른 문제로 해서 SD가 일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SD가 있다면 왜, 뭐 때문에 이 사람의 SD가 있을까가 엄청 다양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다니. 제가 윌리엄 벤 키블러를 보면 정말 꼭 악수 한번 하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표예요. 참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힙 코어의 위크니스를 보고, 스캐플라 근육의 문제를 보고, 촉진해서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 스캐플라부터 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검사, 타이니스를 검사,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의 문제, 세라투스 엔테리어 로어 트래피스 위크니스가 있나, 관절 하나씩 검사, 프랙처 검사, 신경 검사,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 있느냐 또 이렇게 거꾸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뭐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요인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스캐플라에 붙어있는 근육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어깨가 체중 실려서 이동하는 게 아닌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돌을 던지거나 창을 던지거나, 요새는 이제 핸드폰을 하거나, 그렇죠? 이러한 다른 기능을 하게 되면서 어깨가 정말 많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근육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관절의 안정성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포츠 참여라든가 실제로 신체 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근육이 붙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로어 트래피지어스의 위크니스만 본다? 그럴 수는 없죠. 다만 뭐가 있어도 이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다 봐서 명확한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하고 그 원인들을 내가 개선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 문제 있다고 냅다 로어 트래피지어스 운동을 시킨다? 그래, 정신력은 좋은데 되게 단순하다. 세상 참 쉽다. 여러분들 뭐하러 박사해요? 그냥 1년에 10억씩 벌으세요. 그래서 10년 일하면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 있나? 이거 100kg 나가는 사람은 식사량을 10분의 1로 줄이세요. 1년만 하면 70kg 되겠네. 간단하다. 박사 까짓 거 SCI 2개 쑥 쓰고 졸업하세요. 별거 있나?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단순한가요? 네, 단순하지 않아요. 스캐폴라의 문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연구의 배경을 보고 하나하나의 원인을 다 찾아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할 때 여러분들이 SD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스캐폴라는 기능적인 이 impairment, 제한 또는 장애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딱 골든 스탠다드 검사가 없어요. 딱 이거다, 명확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퀄리터티브한 어세스먼트, 눈으로 보면서 스캐폴라 디스키네시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팔을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으로 올라갔다 익스텐션으로 3, 5초 만에 내려오면서 이걸 3, 5번 정도 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견갑골의 움직임을 보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칭을 보지만 둘 다 안 좋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따로 보면서 스캐폴라의 움직임이 갈비뼈에서 너무 벌어져서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움직이느냐, 이 부분 미디얼보다나 인피리어 앵글 튀어나오는 정도가 심하냐 가볍냐 또는 정상이냐,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적 견해를 가지고 훈련이 된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든 스탠다드일 수가 없어요. 이를 골든 스탠다드로 만들려고 참 엑스레이도 찍고 EMG 검사도 하고 심지어 CT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움직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이게 골든 스탠다드가 언제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클리니션은 이미 한참 전에 상당히 높은 신뢰도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자들은 골든 스탠다드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좋아지는지를 보는 검사 중에 하나가 스캐폴라 어시스턴트 테스트입니다. 팔을 이렇게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럴 때 내가 스캐폴라를 프로트랙트 시키고 어버 로테이션을 시켜줬을 때 이게 좋아지는지, 이런 코렉티브한 어시스턴트 테스트를 통해서 SD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충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캐폴라 어시스턴트 테스트가 생각보다 논문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냐고요? 키블러가 만들어서 키블러가 논문 써서 계속 나와요. 근데 팔로우 학자들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 쓰고 있어요. 스캐폴라 리트랙션 테스트, 근력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프라스파투스를 검사하는 방법이죠. 다만 엄지가 민데 근력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캐폴라를 안정화시키고 검사해서 근력이 더 좋아지는지를 봅니다. 스캐폴라가 안정화되면 어깨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근력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리트랙션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저도 잘 안 씁니다. 뭐 다른 학자들도 잘 안 쓰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검사해서 힘을 잘 못 쓰는 게 견갑골의 안정화 문제인가를 검사하는 데는 가치가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로로 테스트 참 없었는데 이제 생겼는데 팔의 스트렝스를 보는 건데 글루코를 같이 익스텐션을 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코어를 같이 잡으면서 뭐 글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라테시모 돌사이를 써요. 테레스 메이저를 씁니다. 그러면서 후방 델토이드를 쓰고요. 이렇게 했을 때 견갑골이 뜨는 걸 보는 건가? 조금 애매합니다. 키네릭 체인을 검사한다라는 건데 키네릭 체인을 검사한다고 SD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키네릭 체인에 영향을 받나?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키블러와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캐폴라 디스키네시스가 어떻게 생기느냐, 패서 애너토미컬한 문제로 한 3분의 1, 패서 피지올로지컬 문제로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해부학적 구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것이 원인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더 높은 확률로 3분의 2 정도가 이 근육의 밸런스 문제, 근력의 문제, 근신경 조절 능력의 문제. 신경 조절 능력 문제는 여기서 신경 데미지를 입어서 신경 조절이 안 된다,
이거를 포함하면서 단순히 근육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또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스캐플라 컨트롤이라는 건데 스캐플라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느냐? 여기 스캐플라 스파인이 있죠? 스캐플라가 있지? 그러면 어퍼 트래피저스, 미들, 로어 트래피저스로 스캐플라가 리트랙션이 되고요. 그리고 안에서 롬보이드로 리트랙션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라토스 엔테리어로 프로트랙션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견갑골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프로텍션 리트랙션 또는 승모근의 리베이터 스캐플라 승모근에 의해서 엘러베이션 또는 디프레션. 디프레션은 로어 트래피저스도 되고요. 라티스무 돌사이도 되는데 라티스무 돌사이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사실 스캐플라를 휴머러스를 내려서 스캐플라를 내려주는 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보셔야지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럼 앞으로 뽑아주는 거는 세라토스 엔테리어. 그럼 팩 메이저도 휴머러스에 붙어서 휴머러스를 뽑으면 스캐플라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티스무 돌사이도 스캐플라를 디프레션 한다 하면 팩 메이저도 스캐플라를 프로트랙션을 해주네. 안 붙었는데 왜? 휴머러스를 빼니까 스캐플라가 나가야 되잖아. 네, 간접적인 영향이 맞아요. 그래서 어퍼 트래피저스가 스캐플라의 스파인에 붙어 있고 서비컬, 악시피럴 그리고 thoraxic에 붙어서 견갑골을 내가 원하는 축방에서 더 했을 때 견갑골을 이쪽으로 움직임을 더 내주는, 특히 경추와의 미세한 컨트롤을 위해서 리베이터 스캐플라가 추가적으로 스캐플라를 수피를 앵글에서 조절하고 있고요. 롬보이드 마이너와 메이저가 서레이스 엔테리어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근육이야. 롬보이드 세라토스 엔테리어. 그 중간에 스캐플라가 있어. 그리고 얘네가 신경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별도 조절이 가능해. 그래서 세라토스 엔테리어가 수축을 되면 견갑골을 앞으로 뽑으면서 어버 로테이션 프로텍션이 되지. 그런데 능형근이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다운월 로테이션 리트랙션이 됩니다. 그럼 이걸 동시에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스캐플라가 몸에 갈비뼈에 가까워져요. 둘 다 약하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몸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세라토스 엔테리어를 수축하면 스캐플라가 앞으로 뽑히면서 뒤로 덜 떠요. 롬보이드가 이 센트릭 컨트랙션을 해줘야 갈비에 붙어서 미디얼 인피리어 보더가 덜 떠요. 근데 여기서 롬보이드가 수축이 안 되면 뒤에가 뜨는 거야. 세라토스 엔테리어가 아무리 수축을 해도. 그래서 연구에서 전거근이 약한 사람의 SD가 문제가 있다라고 윙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거근과 능형근의 모터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거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능형근의 얘기를 논문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과학적, 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요. 방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부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하는 진짜 바보 같은 문제를 여태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자, 의학이나 과학은 근거만으로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근거로 판단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근거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능형근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능형근의 기능에 대한 SD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밝힐 만한 방법 또는 그 장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캐플라, 모빌리티, 움직이고 스트렝스닝 이런 식으로만 했어요. 뭐 스캐플라 움직임이 나오게. 그런데 실제로 근력보다는 근 조절 능력, 모터 컨트롤이 더 잘 돌아야 된다. 스트렝스는 라티스몰 돌사이나 트래피지어스로 강력하게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의 모터 컨트롤이 물론 라티스몰 돌사이와 트래피지어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포함되지만 추가적으로 롬보이드, 서레이루스 엔테리어, 리베이터 스캐플라 그리고 팩토러스 마이너 같은 작은 근육들이 스캐플라의 미세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키포인트 매니지먼트예요. SD는 위크니스가 문제가 아니라 모럴 컨트롤의 문제가 더 크다. 물론 손상도 3분의 1의 영향을 주지만요.
그래서 이런 모터 컨트롤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수지 선생님, 회원들이 동작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복행거 배 안으로 집어넣으라는데 못해. 그러면 더 이렇게 소리를 지르 까!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막 파이팅을 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면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이 특정 근육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피드백 스트러지예요. 눈으로 보여준다든가 소리로 또는 말로 한다든가 촉진을 한다든가. 저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뭘 하느냐. 못 쓰는 근육을 풀어줘요. 왜? 굳어 있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 풀어주면서 촉진하고 뼈를 움직여주면서 자 이렇게 움직이세요 보여주면서 내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견갑골을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스캐플라를 이렇게 스퀴즈하는 리트랙션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름 잘 하고 있어요. 스캐플라를 리트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글쎄요, 저 이분이 지금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을 리트랙션 하라고 한 거예요? 스퀴즈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을 하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좌우 높이가 달라요. 얘 높죠? 그리고 테레스 메이저를 되게 강하게 쓰고 있어요. 테레스 메이저는 뭐예요? 휴머러스의 A 디덕션 근육이에요. 이게 애매해. 스캐플라가 여기 있는데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근육을 당겨서 미는 거냐, 여기 있는 근육을 당겨서 미는 거냐, 아니면 둘 다 쓰는 거냐. 아비어스하게 얘를 쓰고 있죠. 애매하다. 얘가 지금 뭐를 써서 리트랙션을 하고 있지? 이건 그냥 헬스장에서 당겨도 들어오는 근육이잖아. 모로 컨트롤 하라고 하고 너는 뭘 하고 있는 거야? 논문에서는 모로 컨트롤, 사제는 근력이야? 뭔가 이상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서 촉진이 필요해요. 다만 지금 상태가 괜찮습니다. 테레즈 메이저가 이만큼 들어와 있다는 건 인피리 앵글이 여기 있다고 의심이 돼요. 그럼 인피리 앵글이 여기서 이만큼 많이 들어왔어요. 인피리 앵글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 롬보이드를 충분히 수축해서 인피리 앵글이 이만큼 들어와야지 테레즈 메이저가 여기에 있던 게 끝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얘는 근데 뭐가 좀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견갑골에 이제 리트랙터가 더 문제인가? 또는 외부에도 문제가 있나? 내부에도 문제가 있나? 이런 의심이 또 듭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 단순히 견갑골뿐만 아니라 트렁크와 고관절의 연결로서 운동을 해달라. 이렇게 키블러와 사샤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게 로로 엑서사이즈인데 우리가 로잉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당기는 게 아니고 로잉하면 로우로니까 위로 당기는 게 아니고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면서 당겨서 사실 견갑골은 오히려 리트랙션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당기는 거야 위로. 근데 견갑골이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로우로 엑서사이즈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테레즈 메이저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모양 보시면 라티스 돌사에 빡 파이어 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로우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리트랙션을 강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의 의문사항은 그러면 과연 얘네를 잘 쓸까? 정상이라면 쓸 텐데 비정상이라면 잘 못 쓸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모터 컨트롤은 모터 컨트롤인데 뭔가 팟빵인데 핵심이 좀 빠진 느낌? 자,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연결해서는 럼모어 엑서사이즈입니다. 럼모어인데 팔을 안 써요. 그래서 견갑골만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스캐플라를 뽑았다가 넣었다가 프로텍션, 리트랙션을 해주는 그러면서 트렁크랑 같이 씁니다. 그리고 나서 진도를 나가는 게 이제 팔을 같이 써요. 럼모어를 팔을 같이 씁니다. 그럼 팔을 같이 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전근개를 더 같이 쓰는 거야. 그럼 키네이체인을 더 써요. 얘는 덜 써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먼저겠지. 스캐플라의 미디얼 쪽. 그러니까 스캐플라에서 레럴 쪽으로 나간 쪽 근육은 좀 덜 쓰면서 미디얼 쪽으로 쓰는 근육. 트래피저스, 롬보이드. 요걸 더 잘 쓸 수 있는 동작이 될 테고요. 팔을 쓰게 되면 외부 근육이랑 같이 키네이체인으로 더 강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운동의 효과가 훨씬 좋다. 단점은 바깥쪽을 위주로 쓰게 되면 안쪽의 보상에 의해서 바깥쪽 보상에 의해서 안쪽을 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움직임이 잘 스캐플라 조절을 돼야 이 움직임으로 진도를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뭐 참 라버리 매니버 이 아래로 이렇게 사치 살짝 내렸다가
민스과 다시 내렸다가 딱 올려주면서 스캐폴라를 딱 모아주고 스턴을 리프트 해주고 다시 내렸다가 스턴을 리프트하면서 견갑 모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키네틱 체인을 같이 쓰는 이런 형태로서 키네틱 체인을 같이 쓰면서 견갑을 안정화시키는 좌우 동시에 이런 운동 그리고 펜싱 엑서사이즈입니다. 우리 펜싱이라는 게 이게 찌르고 빼오잖아요. 그래서 뽑아요. 그러면 프로트랙터를 쓰겠지. 그리고 당겨요. 리트랙서 쓰겠지. 그러면서 몸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코어 근육들, 이 복사근을 같이 쓰겠죠. 세라토스 엔테리어와 연결된 복사근들을 라틴스 루돌사이 같이. 자, 그렇게 키네틱 체인을 같이 쓰면서 트렁크랑 같이 운동하는 것들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건 이러한 운동을 키블러가 여러 번 제시하고 있는데 당황스러운 건 이 운동의 효과 연구는 한 번도 안 하고 계십니다. 배짱이 좋다. 운동을 제시하면서 효과 연구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리뷰 연구는 책상에 앉아서 써도 되는데 운동 연구는 실제로 사람들을 대상자를 데리고 와서 운동을 시켜야 되고 몇 주간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어려운 작업은 안 하네 라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는 서전이기 때문에 사실 운동 효과를 보는 연구가 전공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공과 거리가 멀면 운동을 왜 추천하지? 그러면 전문가랑 같이 연구해서 이 사람이 제시한 운동 효과 연구를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키블러가 제시한 운동 방법이 정말 SD가 좋아지는지 연구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연구 주제로서. 자, 그래서 랩을 어떻게 하느냐? Shoot lever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좀 덜 쓰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어퍼 트래피저스를 과도하게 쓰는 운동을 좀 줄이고 4 to 6윅에선 그래서 미들 로어 트래피저스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모터 컨트롤을 만들어주면서 앉아있다거나 서있다거나 하는 운동을 더 해주는 T나 YI 같이 TYI를 엎드려서만 있거나 누워있는 운동보다는 코어를 파이어링 하면서 쓸 수 있는 운동이 더 추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숏 레버에서 각도를 줄인 상태에서 점점 더 롱 레버로 팔이 점점 더 올라가는 형태로 운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깨를 플라메틱이나 스포츠 스페시픽으로 또 코어랑 키네틱 체인을 연결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거를 추천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SD는 기능적인 이 결합, 운동의 잘못된 움직임, 임페어먼트를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말 What? 손상 임페어먼트 디서러스를 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사전은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이상한 다양한 단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impairment. 오케이. 나온으로써. 자, 데미지일 수도 있고요. deficiency, detriment, harm, hurt, injury, weakness, strong matches with debilitation, disability, disorder. disability 너무 강하고요. disorder나 weakness도 조금 애매한데. disorder. 그냥 impairment라고 이해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조절을 잘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D를 접근할 때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 손상만을 접근하지 말고 이 움직임 문제, 기능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능 개선을 같이 접근해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SD 검사는 퀄러티티브한 검사, 그 다음에 코렉티브 검사, 키네틱 체인 검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제 퀄러티티브한 것들 또 쿼너테이티브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방법이 뭐 다 제한점이 있고요.
그래서 재활을 할 때는 모tor control focus rehabilitation, 강화보다는 이 SD와 관련된 근육들을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하면 이거 골든 스탠다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러한 연구들이 또 필요합니다. SD 보면 참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 분야를 주 전공 분야로 정하고 연구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고요. 재밌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학설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를 개선하는 운동 또한 잘못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효과가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심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해부학적으로 잘 이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연구들을 보고 하나하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어깨 문제 그리고 목 통증에 이르기까지 요인이 될 수 있는,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는 SDI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걸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잘 접근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는 봅시다. 학기 말에 이수지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가 필라테스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면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트니스 했으니까 피트니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제가 알기로 이면희 선생님이 조금 더 어린 것 같으니까 4주차 발표는 임현희 선생님이 하시고 5주차 발표는 이수지 선생님이 하시고 6주 임현희, 7주 이수지, 그리고 8주는 중간고사라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쉴 때는 선생님이 다음 발표 준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SD 있는 사람들, SD와 문제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9주차부터 다시 이면 이수지 발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어떤 종목에서 특정 종목이나 특정 증상과 SD에 관련된 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SD를 운동시켰을 때 개선되는 걸 보는 연구도 좋고요. SD와 해부학적인 관계를 본다거나 SD와 손상 관계를 본다든가,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이번 학기에 SD가 뭐고 배경 연구를 잘 이해하고 내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SD에 도움이 될지, 예전에 내가 알았던 것보다 좀 더 내가 전문가로서 스포츠학 박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배경 연구를 보고 SD 접근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학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카톡에 항상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면희 선생님 발표 이렇게 녹화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시고, 그리고 링크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이 보고 또 질문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